써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산산업이고 방산산업은 무기산업이죠. 기본적으로 비인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산업에 대해서 죄악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이제 세계적으로 방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국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AI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전장이라고 하는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산업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방산산업이 우리나라 3대 산업이다, 4대 산업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방산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때 저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산 기업의 ESG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는 평화가 훼손됩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사청에서 이 ESG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올해 5월에 방산기업 윤리 경영 체계 도입 지원 방안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ESG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요. 이제 과제 안에 보니까 ESG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청장님, ESG 어떤 의미입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재무제표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ESG가 의미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런 뭐 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과제 내용을 보니까 윤리 경영 하나만 있더라고요. 네, 그건 윤리 경영은 G에 해당하는 투명한 지배 구조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ESG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자, ESG를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EU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연도는 제가 정확히 2020년도입니다. 예. 자, 한국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도까지는 제가 잘 네, 바로 다음 해인 2021년입니다. 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KESG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업종에 방산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장님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 모든 업종에서의 ESG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방산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방산 ESG 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ES가 제외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ESG, G는 기업 경영에서 중요합니다만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E 환경과 S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연구를 G도 제대로 못하고 G 안에서 윤리 경영만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방산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회원사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죠, 청장님. 예, 청장님이 정회원사가 몇 개인지 모르시면 안 되시죠. 자, 준회원사 707개 있습니다. 준회원사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 방산업계 이 정회원사 81개 지금 이 ESG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자, 청장님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뭐 19개사는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좀 네, 대충 뭐 19개,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것은 21개입니다.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81개 중에서 25%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방위사업청에서도 방산 ESG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 방위산업도 관심을, 방산 기업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K방산 수출 성과 굉장히 중요하죠. 200억 달러가 가시권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재무 성과를 보려면은 사실은 그 기업이 비재무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ESG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기업에서 21개 기업에서 상생활동 기금으로 쓴 것은 1,900억. 밖에 안 됩니다. 2천억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가이드라인도 없다 보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창원에 있는 방산기업을 방문을 했고 저는 ESG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뭘 하는지를 물어봤고 아시겠지만은 방산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너무도 실망하고 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너무 실망했습니다. 자, 우리 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S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협력업체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그 보험 활동 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역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곳에 조금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 환경과 관련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특히 환경 오염된 것을 어떻게 정화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방산기업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없고 사업장 환경 정화 너무도 실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상상력을 넓혀야 됩니다. ESG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역이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지역만 지역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그 효자무기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있죠. 그리고 이 시험 성능을 해야 되죠. 네. 시험 성능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뭐 창원에서 다양한 합니까? 지역에서 하죠. 네? 예. 어디서 합니까? 뭐 창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창원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뭐 사격 같은 경우는 저희 강원도 인제 네, 서화에서 어디서 하고 합니까? 있어요. 아셔야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포천 지역 아닙니까? 네. 네, 포천 지역도 있고 이제 지역이 말씀하신 많죠. 지역도 네, 있습니다는 네. 포천 지역도 안양에서도 있고, 하고. 예, 그리고 양구 지역도 있고, 네. 그리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의 지역구에서도 태안에서도 시험장이 있습니다. 네. 자, 거기서 시험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포, 탄, 그리고 이제 사격장으로 쓰게 되면은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네. 중금속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시험 성능을 하는데 중금속 토지는 오염되고 오염된 그 토지에서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사격 훈련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방위사업청이나 방산기업이나 그 지역의 오염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지역 주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 활동을, 사회공헌 활동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방산 쪽에 K ESG 지표가 없으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도 지금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다. 관련된 부서가 이 용역을 어디서 발주했나 봤더니 공직감사 담당관실, 어느 기업도 감사 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조차도 이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코트라는 그 방사청은 코트라와 같은 방산무역진흥공사, 그러니까 수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 재무적인 성과에만 보셔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방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비인도적인 측면이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람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ESG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산 기업을 볼 때 재무성과 보지 않겠습니다. 재무성과 보실 분 많이 계시고요. 저는 비재무성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방산기업에 맞는 ESG의 표준 지표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산기업의 ESG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제 ESG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작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ESG도 당연히 ESG 다 중요하죠. 이제 G를 한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제 그 윤리 경영 이런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업체의 그런 이런 것들을 잘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뭘까 일단 연구 영역을 요 한 부분으로 한 거지 나머지 이제 이 S 분야도 다 확대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기 운영하게 되면 시험이든 뭐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살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해외 무기 수출을 하려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도 ESG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그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은 업체나 또 관심이 없는 업체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강요하고 또 설득하고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고 5년 정도 늦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 당장 ESG 지표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좀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직 계획에 대해서 예, 예.